단호함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엄마는 이거 안 바꿀 거야 그거거든요. 단호함을 느끼는 건 아이가 엄마 입에서 저 말이 나오면 그렇게 끝나는구나. 엄마가 이제 얼굴을 엄숙하게 한다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숙제는 안 도와줄 거야. 네. 안 도와주는 걸로 끝나야 돼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 길 잃은 엄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외동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릴 적부터 조금만 안 돼도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싫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그 결과 아이의 좌절내구력을 키워주는 훈육을 제대로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너무 허용적인 엄마였고요.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 후에 조금씩 도드라지는 문제 행동들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행동으로는 감정 조절 문제였어요. 그리기나 만들기, 문제 풀기 등 자신이 못할 것 같으면 하기도 전에 짜증과 화를 내는데 그 강도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만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되바라지게 대든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시를 하거나 하려는 것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면 짜증과 화를 냅니다. 요즘은 그 짜증과 화, 분노를 소리 지르고 일부러 쿵쿵쿵 발을 내리치며 걷는 식으로 표현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점점 과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권위 있는 부모로 공감과 칭찬이나 설득보다는 적절한 지시와 명령으로 아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를 했을 때와 아이가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아이의 반항과 분노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줘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짜증나, 하기 싫어, 으악! 소리를 지르고 쿵쿵쿵 발을 찢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분에 안 풀려서 저를 째려보고 괜히 옆에 앉아서 밀치고 가는 행동까지 보일 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때도 이성적으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 번 더 말한 다음 아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부모의 권위를 조금 상실하시고 부모의 권위를 되찾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권위까지. 그렇죠. 아, 부모님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까지 그렇죠. 넘어간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권위를 갖고 양육을 해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네.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하고 아이의 관계는 이 아이한테 관계의 초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석이 어떻게 깔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집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정말 요즘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꼭 교수님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댓글들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겹쳐요. 네. 권위를 다시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참아야 되고 어떻게 지시해야 되냐? 모르겠다는 하우투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연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양육 태도는 뭐 허용적인 것도 있고 권위적인 것도 있고 권위 있는도 있고 그런데 권위적인 건 내가 권위를 휘두르는 겁니다. 뭐 상대방이야 어떻든. 근데 권위 있는 건 나의 권위를 상대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니까 권위가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네. 내가 지금 와서 야, 난 권위 있는 엄마야 하는 거는 사실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없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친구 같은 엄마가 돼서 이런 태도를 만드는 시간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요. 지금 제가 옛날에 친구 같은 이라는 키워드가 한참 떴을 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상담받다가 화내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친구는 많지만 부모는 하나고 예. 친구같이 굴면 친구는 얘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누가 통제해요? 교수님, 그로 인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네.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감정 조절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은 화났으니까 들어주고 슬프니까 들어주고 싫으니까 들어주고. 근데 이제 약하면 집에서는 막 이렇게 맘대로 하는데 밖에 나가면 좀 그래도 선생님 말이나 듣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센 애들은 상황 구별이 안 돼요. 밖하고 집하고. 네. 네.
그래서 저학년은 이런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한 반에 꼭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금쪽이들이 한 명, 두 명씩 늘고 네. 있다. 근데 사실 금쪽이보다는 이제 마음 읽기를 이제 이렇게 치중해서 키우신 분들 좀 2학년이라 이제 엄마가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네네.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보니까 네네. 아, 권위 있느니 뭔지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요? 분이 안 풀리면 엄마를 째려보고 옆에서 밀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네네.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걸 참아주면 다른 사람들도 참아줘야 된다고 얘가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난다는 건 제가 볼 때 화가 나는데 참는다는 얘기로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이성적으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 번 더 말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단호하게는 즉각적이고 엄격한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쓰셨냐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뭔가 세게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그냥 너 엄마 밀치지 마 이렇게 하고 아 뭐야 기분 나쁘다고 하면은 가만히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권위 있는도 아니고 근데 허용적인에 약간 아까 있어 이렇게 보면은 네. 너 하지 마 하는데 애는 막 마음대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침착한 얼굴로 하지 마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건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예, 방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궁시렁거리면 또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신고 같은 엄마 같은 모습을 안 보이면 되겠지. 뭐 이렇게. 네네. 그걸 권유로. 예, 예. 네네. 아, 그 전에는 아이가 이랬을 때 너 왜 힘든 거야 이렇게 그치. 받아줬으니까 그것만 안 하는 거를 지금 권유로 생각하신 거죠. 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참아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참는 거고 네. 받아주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가 이럴 때 엄마가 이제 뭐 권위 있게 하신다고 네. 이렇게 행동으로 바로 부딪히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그 전에 뭐 애가 아 짜증나 하기 싫어 막 하면 엄마가 그거를 이제 못 참고 가서 뭘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그냥 이걸 좀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네. 때, 네. 그냥 이게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 소리 지르면 엄마가 더 도와줘. 그냥 그걸 안 하셔야 돼요. 1번은. 아니 1번을 하면은 애가 네. 쫓아올 수 있어요. 예, 예, 예. 아, 맨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 방으로 쫓아가 엄마 같이 해달라고 막 그러면 뭐 엄마 나빠 막 이제 이런 말들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이렇게 안방문을 그러면 닫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밖에서 막 난리가 날 거잖아요. 한 이제 그러니까 단호함은 예. 네가 어떻게 하든지 엄마는 이거 안 바꿀 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함을 느끼는 건 아이가 엄마 입에서 저 말이 나오면 그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걸 배워야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네, 말할 때 네, 듣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얼굴을 엄숙하게 한다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숙제는 안 도와줄 거야. 네. 그럼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 도와주는 걸로 끝나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예, 그거를 이제 그게 당연한 결과로 알고 예. 가급적 빨리 받아들이면 좋죠. 네. 근데 이제 뭐 아 왜 안 해줘?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끝에는 엄마가 얘기한 그 메시지를 약간 끝내야 돼요. 약간 징징거리면서 이걸 해야죠. 이를 닦아야 되고 네, 세수를.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노력이. 왜냐면 지금 두 번째 문장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땐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줬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쌓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는 게 1번이라는 1번이요. 거죠. 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하던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면 매일 이를 닦고 잤는데 이를 안 닦고 자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찝찝하죠. 그러니까 예, 예. 이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정말 1분 1초 괴로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러다가 애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야말로 트라우마 아닌가? 그래서 온갖 생각들이 들고 막 마음이 갈팡질팡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단호해요. 예. 왜 엄마가 안 해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회의감이 없어요. 네. 갈등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은 아이가 이깁니다. 일단 이제 해주던 걸 안 해주고 네네. 뭐 화내고 막 하면은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건 나중 단계고 네. 그냥 그것도 못 들은 척 하세요. 어. 그리고
사실은 행동 수정에서는 굉장히 기본 단계인데 그러고도 안 되는 건 타임아웃을 하셔야 돼요. 타임아웃도 한번 짚어주세요, 교수님. 아, 타임아웃은 그냥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막 격해졌을 때 그걸 가라앉힐 수 있게 타임아웃 하면 이제 선수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끄집어내서 앉혀서 진정시키는 거. 이제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지금 이렇게 놀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그러면 못 놀아. 일정 시간. 네네. 그래서 안 치는 거거든요. 요즘은 신체에 손대는 걸 굉장히 예, 부담스러워하죠. 네,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은 더 합니다. 아, 저는 그래서 예, 예. 한 4, 5학년 넘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러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소리치면 그것도 뭐 정서적 학대라고 그러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이 교실을 지배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요. 지금 사실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예. 근데 사실 또 그 반에 선생님하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다른 있잖아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빨리 문제 행동이 교정돼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부모님이 협조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애가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음. 뭐 선생님 자격 있는 거 맞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으면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 마음 받아줬냐 이런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으로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하기 싫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 내키면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이걸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 어머님도.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상황이셨겠죠? 전화가 와도 집에서 안 그러면 되게 인정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또 뭐 우리 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애가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리고 그 반 애들 얘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엄마는 학교를 아무렇지 잘 않다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선생님으로까지 지금 번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집에서 짜증나 하기 싫어까지 나타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점점 문제 행동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네. 여기 어떻게 스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거나 발을 쿵쿵 찌를 때는 보통은 타임아웃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근데 심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네. 뭐 친구가 잡으면 어떤 애가 잡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관심 분리. 걔가 그렇게 할수록 애하고 거리를 많이 네, 띄고 네. 반응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반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안 보면 아무도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냥 한 1분 정도 하고 맙니다. 그게 뭔가 왜 성질 낼 땐 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도 쉽지 않은데 네.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 애를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저는 부모 두 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 사연이 거의 다 누락이 돼 있거든요. 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렇게 요즘 많은 분들의 특징이 네. 아이하고 관계에 몰입해서 예. 다른 가족들, 아빠도 그렇고 형제들 얘기를 다 아 그래요? 네. 거기까지 나타나요?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엄마 혼자서 이거 감당하기가. 그리고 살짝 얘하고 나의 관계는 이제 우리 독점적인 관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왜냐면 남편이 여기에 개입해서 아니 네. 너 왜 그래 하고 혼내면 그것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서 선생님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거는 안 되고요. 그건 안 엄마하고 관계가 일단은 되면은 학교에 가서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면 부모 자녀 부모. 관계가 모든 관계 초석이라 했잖아요. 일단은 예, 집에서- 초석이 삐뚤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예. 이 부분 포함해서 지금 지시를 하고 싶은 상황까지도 이 부모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시는 지금 안 이게 돼요. 뭐냐면 이제 행동을 고칠 때는 네네. 좋은 행동을 만드는 것과 나쁜 행동을 줄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더 시급한 건 나쁜 행동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예, 동시에 할 수 없거든요. 아 이거 동시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먼저 줄이면 사람의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의 지시에 따르면 다른 것도 쭈루룩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일단 나쁜 행동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를 네. 둬야 되겠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시해서 너 그만해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못 들은 척. 쿵쿵쿵 발을 더 굴릴 것 같아요.
바닥에 좀 뭐지 까셔야죠. 그리고 아마 엄마가 아래층 신경 쓰니까 더 그러는 겁니다, 애들이. 아파트에서 그런 일 많죠. 저도 지금 아들한테 그러는데 아들이 막 뛰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일단 조용히 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아파트 사는 분들 다 그게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분명 배우고 컸을 거라고요. 이게 무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의 문제는 지금 억제 능력의 미숙함이에요. 자기 통제력의 예. 미숙. 예. 그러니까 이제 좌절 내구력이 떨어지는 건 결국은 이제 자기 통제력이 그 나이에밖에 안 큰 거죠. 기르는 엄마 이분께 혹시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메시지. 아이가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소리로만 들어보세요. 아이의 거기에 실린 정서가 있거든요. 쿵쿵쿵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냥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다. 이거 아래층 소리다. 아니 위층 소리다. 나는 되게 좋은 주거자다. 위층에서 들었는데 화도 안 내고. 네. 이게 유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네. 얘가 그걸 또 이용하니까. 네, 그렇죠. 요즘 이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기를 쥐어준 거죠, 손에다가. 아이한테. 그리고 그 무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권위가 떨어진 거고요. 그 무기, 이 아래층에서 싫어해. 그리고 엄마가 쩔쩔 매면은, 아, 그럼 소리를 내면 엄마가 쩔쩔 매는구나. 이렇게 다. 일단은 부모의 권위부터 단호함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민 교수님과 함께한 구독자분들의 사연 많이 나눠봤습니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남겨진 신청서 양식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에 지금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못 나눈 사연들은 조선미 TV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